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사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소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실무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사소유인지 아닌지 이게 애매하게 걸쳐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독립된 실체니까는 법인의 모든 행동이 법인 소득을 보시면 되는 건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사 용도와 이 사업 용도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소득의 개념에 보게 된다면은, 사업소득이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중요한 얘기 나오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 계속적 반복적인 게 핵심이죠.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인 게 이거가 있다면은 사업을 보게 되는 거고, 이 반대 개념이 뭐가 되냐면 일시우발적이에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익 활동한다. 하게 된다면은 사업소 보지 않는다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우발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자 배당으로 가게 된 거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하는 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을 은행 예치해서 이자 소득 1억 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소득에 합산된 게 아니고 이자 배당 소득에 가서 과세를 따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들 다 골라놔야 돼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는 건데, 영업의 수익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면 이거 다 골라내서 이자 배당 소득으로 가셔야 되고,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인지, 그 다음에 뭐 인적용역소득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 되겠지만은, 그렇죠? 일시불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적 용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 한두 번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소득에서 60% 피해원비 인정받고 과세한 경우로 끝난 경우가 있는데, 이게 1년에 서너 번 정도 이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같은 용도로 해서. 그때는 이거는 사업소득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기타 소득은 계산 공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차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반드시 피해 경비가 있어야지, 피해 경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 경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은 대개는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뭐 나중에 추계 소득으로 이게 신고할 때는 단순 경비 같은 거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개 이제 복식부기 사업자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 경비를 소명해야지, 입증해 줘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적 영역 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가시 원해요. 왜냐면은 이제 관련된 비용이 없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 연예인이 만약에 뭐 연예 행사를 해서 뭐 예능 행사에서 1억 원 벌었다 하면 관련된 비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몸을 뛰는 건데. 이런 분들은 그냥 고스란히 거의 뭐 절반 정도 세금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맨날 세무조사에서 터지고 포탈했다고 터지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연예인들 뭐 몇십억, 몇백억대 버시는 연예인들이 이게 기타 가면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사업소득 잡히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이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안 된 건데도 알면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억지로 비용을 막 집어넣어서 소득 금액을 적게 잡아서 그렇게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대개도 이제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이런 유혹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세무서하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우발적 발생하냐, 이 행동이 일시우발적이냐, 아니요 계속 반복적이냐. 어떤 분 케이스 또 있냐면은 이제 강사인데 자기는 일시우발적 생각해서 이제 소득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군데에서만 두세 번 강의했지 1년에 여기 업체 저기 업체
여러 군데에서 몇십 번 정도 강의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소득자의 입장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자 입장에서 이런 같은 수익 활동을 여러 번 반복했다 하게 된다면 사소득 하게 되고, 사소득 과세하게 됐다면 일단은 60% 개성 문제로 했던 기사소득할 때 피요금이 차감해 줬던 금액은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인정해 주게 준다고 하게 된다면은 없잖아, 거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뭐 교통비 정도 발생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세금 포탈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제가 볼 때는 중요치 않습니다. 독립성, 영리성, 그 다음 거는 별로 중요치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성. 이게 맨날 질문하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계속 반복적이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골이라고 생각하셔도 제가 볼 땐 무방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조금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본인 생각할 때 판단된다면은 그때는 무리하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마시고 사업소득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사업소득 과세 방법은 일단 뭐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죠. 뭐 분류과세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 정도만 있어요. 2천만 이하. 그 나머지는 다 종합과세니까는 일단 돈 뭐 1원 한 개 벌었으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과세하게 되는 거니까 돈을 이제 수익 사업을 할 때 미리 이걸 예상해서 과세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 합산과세. 합산과세 자체가 소득세법에서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여기 뭐 특수관계자 공동사업 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요즘은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사업 한다 하게 된다면은 뭐 갑을병이 같은 사업장을 요렇게 3개로 3분의 1씩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각자 소득금액만 계산하고 각자 납세금을 지게 되는 거죠.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병은 병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각자 소금액을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소금액 계산한 것만, 이 사업장에 관련된 소금액 계산한 것만 같이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각자 플레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합과세, 뭐 공동사업 한다고 해서 이게 불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자,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마음에 좀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 원천징수 간혹 가다가 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3.3% 원천징수 하는 게 간혹 있죠. 인정 영역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발급이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인정요금을 제공해 주는데 인정요금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소득이 이렇게 흘러가죠. 100만 원 흘러가야 된다면 만약에 이 갑이 이게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비사업자가 되게 된다면 소득을 지급해 준 이 을이 3.3% 원칙징수 의무가 있게 된 거죠. 원칙징수 의무가 있게 된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면은 자 소득금의 100만 받은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면은 원칙징수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 원칙징수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비사업자들이 이게 사업소득 발생할 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인증유혹자들의 3.3%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료에서 5.5% 봉사료 발생한 거, 그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